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있나요? 이번 시간은 과학 5학년 1학기 2단원 온도와 열 12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2단원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네요. 앉아서 공부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고요. 우리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화이팅! 자, 이번 시간에는요. 온도와 열에 대해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면서 배운 내용을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온도와 열 단원에서 우리 어떤 내용을 공부했었는지 떠올려봐요. 온도를 왜 측정해야 하는지 알아봤었죠. 그리고 또 온도가 다른 두 물질, 하나는 온도가 높은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온도가 낮은 거.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어떤 온도 변화가 있었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어요. 그리고 구리판 한쪽을 가열했었던 실험 기억나나요? 고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봤었고요. 그리고 파란 잉크 실험, 그리고 비눗방울 실험으로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알아봤어요. 살짝 가물가물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함께 짚어보면서 배운 내용을 떠올려봅시다. 먼저 온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봐요. 먼저 첫 번째, 온도를 측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보면서 알아봐요. 나무 그늘에 흙과 햇빛이 비치는 곳의 흙의 온도는 어떨까요? 같아요? 달라요? 네, 다르죠. 나무 그늘은 햇빛의 영향이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덜 따뜻하겠죠? 그래서 온도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물질의 온도는 물질이 놓인 무엇? 장소, 측정 시각, 햇빛의 양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장소라는 거는 위치를 말하는 거죠. 온도를 잴 때 냉장고에 넣어서 측정했을 때는 온도가 어떻겠어요? 낮겠죠. 난로 위에서 측정했을 때는요? 그래요, 높겠죠. 이렇게 어디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겠죠?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아침이랑 낮은 온도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물질이라고 해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온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온도를 측정하면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온도를 측정하면 온도계에서 숫자로 몇 도인지 눈으로 딱 확인할 수 있죠. 만져보는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차가운지 따뜻한지 알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해요. 자, 온도계 누가 개발했는지 진짜 칭찬해주고 싶네요. 지금 코로나19로 열이 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어디 가든 체온 측정 많이 하잖아요. 온도계는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아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 두 물질의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차가운 물이 담긴 음료수 캔을 따뜻한 물이 담긴 비커 안에 놓고 각각의 온도계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었어요. 이때 비커 속의 따뜻한 물의 온도는 어땠나요? 네, 점점 낮아졌고요. 음료수 캔 속의 차가운 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졌죠. 자, 이건 왜 그러는 걸까요? 비커 속의 따뜻한 물에서 음료수 캔 속의 차가운 물 쪽으로 무엇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열이 이동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하면요, 따뜻한 물질의 온도는 낮아지고요.
차가운 물질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두 물질이 접촉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두 물질의 온도는 점점 만나면서 같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열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고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여기서 두 가지 실험을 했었어요. 먼저 길게 자른 구리판의 한쪽 끝을 열로 가열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열변색 붙임딱지를 뜨거운 물에 담갔을 때 구리판, 유리판, 철판의 색깔이 변하는 그 빠르기가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했었고요. 자, 구리판을 가열하면 가열한 부분에서 여기 끝이 가열한 부분이죠.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했나요? 멀어지는 방향으로 열이 이동을 했었죠. 자, 그리고 열변색 붙임딱지 실험에서는 어떤 판의 색깔이 가장 먼저 변했죠? 네, 맞아요. 구리판. 그 다음은 어떤 판이에요? 철판. 마지막 유리판. 순서로 빠르게 변했어요. 구리판이랑 철판은 금속이죠. 유리보다 금속에서 열이 더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이 실험에서 우리가 새로운 용어를 또 알아냈죠. 고체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고체 물질을 따라 이동을 하는데, 이러한 열의 이동을 두 글자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체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이동하는 빠르기는 달랐습니다. 구리판, 철판, 유리판 순서로 빠르기가 나타났었죠. 액체나 기체에서 열은 어떻게 이동할까요? 파란색 잉크 아랫부분에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올려놓았었죠. 네, 뜨거운 물이 담긴 종이컵을 놓으면 파란색 잉크를 수조 아래쪽에다가 놓아두었는데, 이 잉크가 위로 올라가면서 퍼지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 비눗방울 실험에서 불이 켜진 알코올 램프의 위쪽에서는 비눗방울이 내려가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자, 여기서도 새로운 용어를 공부했습니다. 액체나 기체에서 온도가 높아진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던 물질이 아래로 밀려 내려오는 과정을 대류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액체와 기체에서는 뭐를 통해? 대류를 통해 열이 이동을 합니다. 교과서 46쪽에서 47쪽을 펴주세요. 단원 마무리로 생각구문을 완성해 볼 겁니다. 가운데에 온도와 열 단원명이 써 있고요. 4개의 동그라미로 안에 있는 주제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정리해 보는 거예요. 실험 관찰책 89쪽을 보면 이렇게 생각구문 붙임딱지가 있거든요. 이걸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리해 볼 거예요. 교과서를 보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앞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해 본 내용을 써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온도를 측정하는 까닭을 이렇게 붙임딱지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꼭 이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친구들 스스로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생각그물은 잠시 화면을 멈추고 우리 친구들 해보고요. 다 했어요 하는 친구들은 실험 관찰책 24쪽에서 25쪽을 펴주세요. 자, 확인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다음 그림을 보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넣어봅시다.
자, 여기 보기에 보면요. 온도계, 전도, 대류, 단열, 섭씨도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밑에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온도는 자, 뭘로 측정하나요? 그렇죠. 온도계로 측정하며 단위는 섭씨도이다. 온도계로 온도를 측정하면 어떤 게 좋아요?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숫자로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고체에서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맞아요. 전도라고 하지요. 고체에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고체 물질을 따라 이동했죠. 이런 열의 이동을 전도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온도가 다른 두 물질이 접촉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이것은 맞지 않는 설명을 골라보는 겁니다. 우리 쉽게 삶은 달걀로 생각해봐요. 자, 뜨거운 물에 달걀을 삶았어요. 온도가 높겠죠. 이 삶은 달걀을 차가운 물에 담갔습니다. 그랬을 때 삶은 달걀이 어떻게 됐어요? 차가운 물을 만나서 온도가 낮아졌지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면서 보기를 볼게요. 자, 1번. 온도가 더 높은 물질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뜨거웠던 달걀의 온도가 차가운 물을 만나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자, 2번. 온도가 더 낮은 물질 점점 높아진다. 차가운 물은 뜨거운 삶은 달걀을 만나서 온도가 점점 높아지게 되죠.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3번. 접촉한 두 물질의 온도가 변하는 까닭은 뭐 때문이에요? 열의 이동 때문이다.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이 이동을 하죠. 네, 그래서 온도가 변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맞습니다. 자, 4번. 두 물질이 접촉한 채로 시간이 지나면 두 물질의 온도가 점점 같아지게 된다. 맞나요? 네, 맞죠. 온도가 높았던 물질은 점점 내려가고 온도가 낮았던 물질은 점점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만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5번. 접촉한 두 물질 사이에서 열은 온도가 낮은 물질에서 온도가 높은 물질로 이동한다. 자, 이거 맞나요? 네, 아니죠. 자, 이 낮은과 높은의 순서가 바뀌었죠.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열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미의 손잡이 부분은 자, 여기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다리는 부분은 철로 돼 있어요. 자, 왜 두 가지 물질로 쓰여 있을까요? 그 까닭을 써봅시다. 자, 왜냐하면 옷을 다리는 부분은 열이 잘 이동해야죠. 그렇지만 손잡이 부분은 열이 잘 이동되면 큰일 나죠. 손 딥니다.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 열이 잘 이동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물질로 사용되어 만들어졌습니다. 4번. 다음과 같이 차가운 물이 담긴 수조 바닥에 빨간색 뜨거운 물이 담긴 병을 두고 뚜껑을 열었을 때 빨간색 물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화살표로 그려보고 그 이유도 써보래요. 자, 화살표로 그려보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이런 모습이겠죠.
뜨거운 물은 위로 이동하면서 퍼지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자, 왜 그렇죠? 네, 병에 담긴 뜨거운 물은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액체에서는 온도가 높은 물질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주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열의 이동과 관련지어 써봅시다. 자, 주방에서 여자와 남자가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고기를 굽고 있고요. 국도 끓이고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전기밥솥에서 밥을 푸고 있죠. 그리고 식탁 위에 보면 삶았던 국수의 면을 채반에 담아서 차가운 얼음물에다 식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떤 열의 이동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삶은 면에서 얼음물로 열이 이동을 하죠. 자, 그리고 부글부글 끓고 있는 찌개에서는 국을 데울 때 대류에 의해 열이 이동을 하죠. 자, 그리고 전기밥솥에 있는 뜨거운 공기는 뚜껑을 열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프라이팬에서 고기를 구워요. 프라이팬에서 온도가 높죠. 고기는 온도가 낮은데 프라이팬에서 고기로 열이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요. 프라이팬 손잡이는 상대적으로 뜨겁지 않죠. 왜냐하면 플라스틱이라서 열이 잘 이동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열의 이동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전도나 대류 현상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집에는 어떤 열의 이동이 있는지 주위를 둘러보고 가족들한테 이건 말이지 대류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하면서 아는 채, 잘난 체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배운 내용을 써먹으면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2단원 공부를 마쳤습니다. 와, 공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3단원 태양계와 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기대되지요? 오늘 공부하다가 이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 잘 이해가 되지 않아 하는 친구들은 그 부분을 찾아서 모르는 내용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